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죠. 지금 역대급 거래 절벽에 지금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치를 보더라도 거의 역대급으로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니죠. 부동산 시장도 이 시기에도 오르는 시장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기회 시장이 어딘가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강의는요, 2023년에도 이곳은 오른다. 왜? 22년에도 올랐으니까요. 자, 현 부동산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면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8.16 부동산 대책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 25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냐면,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3기 신도시라던가 이제 택지지구 이제 지정해 준 거 외에도 신규 택지 발굴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겠다. 최근에 이제 김포 쪽이 새롭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공급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택을 공급할 이제 가용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 확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게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10만 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뭐 별로 좋아진 거 없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베이비 스텝 0.25%또 이제 기준금리 또 올라갔습니다.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이제 금리가 좀 인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대급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유축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2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특히 이 8.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설을 촉진을 시켜서 많이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투자 심리가 지금 급속하게 유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공급이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급이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년 동안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잖아요. 왜? 재개발을 막았잖아요. 그죠?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이제 정책 하에 서울에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급이 축소가 됐죠.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매매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매매가가 상승이 아니라 매매가가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주택 공급 기반이 유축이 되면 앞으로 또 시장에 또 이런 시장에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나온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지금 정책들이 지금 펴는 거죠. 자,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우리가 공급까지가 상당히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서 반대로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들을 같이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들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이라는 것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자, 대출 규제 완화죠. 물론 지금 이제 소폭 지금 이제 대출이 지금 완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 아직 뭐 이제 DSR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세금을 또 규제했다 그러면 또 세금을 또 완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뭐 이제 취득세 정상화 조치라던가 또 이제 종부세 완화 대책도 어제 또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수요를 늘려야 되니까 청약 제도를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11월 12일 부동산 대책에도 청약 제도를 좀 개선을 시켰죠. 그 이제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주자 요건을 또 폐지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사업.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나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도정법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도정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쓸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대출 완화, 세금 완화, 청약제도 개선, 그 다음에 도심 내 주택 공급해야 되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수요를 줄이는 규제를 할 때 이 네 가지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 파생되는 겁니다. 뭐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청약제도도 뭐 강화시키고, 대출도 지금 뭐 15억 이하 대출 금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정법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네 가지에서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도심 내 주택 공급 유지 위한 정비 사업지가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비사업지는 크게 보면 서울시를 밀어준 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입니다. 이 신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비 수립 단계 시에 공공성과 사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공공성에 치우쳐지지 않고요. 이번에 그 미도 아파트 그 예를 들더라도 50층까지 이제 그 개발을 유도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충수 완화를 지금 해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업성도 같이 이제 많이 이제 판단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역 지정까지의 심의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켜서 구역 지정 단계까지를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신속통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은 뭐 민간 재개발도 있고 이번에 미도 아파트처럼 재건축도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신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죠.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는 또 완화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충수 완화도 해줬고요.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모아타운도 있지만 되기만 하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은 역세권 개발은 아무래도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기 때문에 사업성은 가장 좋아지지만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다른 이제 정비 사업에 비해서. 그 다음에 공공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죠. 공공성이 뭐냐?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그게 바로 역세권 개발인 거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규모로 블럭별로 개발하는 게 모아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주택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충수 완화, 그 다음에 노후도 완화, 그 다음에 용도 지역도 뭐 2종에서 3종으로 또 상향시켜주고요. 물론 이제 역세권 개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앞으로 서울시에서 곽강을 받는 정비 사업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필수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도 요건이 이제 맞아줘야 돼요. 노후도 동수 요건이 3분의 2, 즉 67% 이상. 이게 맞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요건 중에 이제 노후도 연면적 기준 3분의 2나 아니면 가소필지 40% 이상, 그 다음에 주택적도율 40% 이하, 호수 밀도 헥타르당 60호.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이제 지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신속통합계획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신통계획 이제 후보지들 다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이번에 후보지로 올라간 거고 이 조건에 맞는 지역들이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도다. 노후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노후 분류한 건축물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 자, 60% 이상인데 아까 신속통합계획보다는 좀 낮아졌죠. 7% 정도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입지 대비해서 노후도 요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 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뭐 산동네나 이런 데들, 역과의 거리가 먼 지역들 이런 데는 사실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세권 지역은 좀 신축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 대비해서 사실 노후도 요건은 신속통합계획 67%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 이상 건축물비 30%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주거지역만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만. 주거지역도 일종이나 이런 데 안 돼요. 일종이나 뭐 구릉지, 역사문화 보존지역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에요. 역세권 시프트는. 자, 그 다음에 선택 조건 중에는 이제 가소필지 비율이 150제곱미터 이하 4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는 이제 45평 이하짜리의 필지가 40% 이상이거나, 또는 점이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는데, 이 두 개의 가치가 역세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지정 요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얘라는 거죠. 노후도. 자, 그 다음에 모아타운 지정 요건은 우리가 모아타운의 전체적인 노후도는 50% 이상이지만 이 모아타운은 4개 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유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은 똑같이 아까 신속통합계획전 67%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형 무화주택은 57% 이상, 자유주택형 무화주택은 57%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만 맞으면 돼요. 여기는 뭐 접도율, 호수밀도, 가소필지 이런 요건들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올랐던 지역들이 2023년도에도 이제 각광을 받겠죠. 자, 먼저 이제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지는 확대해서 지정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지정이 되면은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정비 사업이 대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동안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했던 방식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신소유나 역세권 뭐 하나 지정 요건 중에 노후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은 정비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도 요건에 맞춰서 신소이든 역세권 시프트든 모아타운이든. 하지만 우리가 소액 투자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뭐 좀 소액으로 한 1억 정도 소액으로 만약에 이런 지역에 입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또 지정이 돼버린 지역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소액 투자가 안 돼요. 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노후도 요건이 맞는 지역들, 노후도 요건이 맞는 지역들을 조금 남보다는 조금 선점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전에 아직 얘기가 안 나온 지역, 아직 때가 안 묻은 지역. 하지만은 우리가 신소이든 모아든 여세권이든 법적인 요건에 맞는 지역, 이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어떤 지역이 되냐면 노후도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2023년도에도 오르는 지역은 핵심 키워드는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후도.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지금 재개발 해제 지역들.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역세권 시프트든 재개발이든 얘기가 한번 나왔던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뭐 기존 재개발 해제 지역이나 과거에 개발 이야기 나왔던 지역 중에 노후도가 맞는 지역들이 최근에 신소이든 역세권이든 뭐하든 이렇게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도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급 거래 절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 방향성,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울에는 신규 정비사업지를 지정을 시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주택 공급은 꾸준하게 해야지 그 전에 경험했었던 그런 시장이 안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노후도 요건에 맞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지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에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하실 거면 남들보다는 한 발짝 빠르게.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좀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모아타운 후보지 이번에 발표한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한 템포 정도 더 좀 빠르게 좀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만큼 최근에 이제 정비사업체가 확대가 되면서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좀 요건에 맞는 지역에 좀 선점을 하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에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혼자 또 고민하지 마시고, 예, 저희 정착내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예, 같이 고민하고, 예, 같이 지역을 찾고,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567-1288 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일로 1:1 대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